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는 조용구라고 합니다. 금일 웹세미나에서는 전문가급 열화상 카메라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웹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에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많은 기능들을 100%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금일 웹세미나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 어떠한 촬영하시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웹세미나에서는 저희 신제품인 TIX560 그리고 TIX660을 가지고 웹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IX660 제품의 기능 설명을 김기 과장이 PPT 발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ing the first set of cameras in the Expert series. Detail from great distances, where it's safer, in virtually any setting, with a full range of optional lenses. With the large adjustable screen, enhanced image quality with super resolution. That's 4 times more resolution in pixels than standard mode. Plus, up-close detection of small temperature changes, the kind that may be missed with lower resolution imagers. There's also a high temperature option available that measures up to 2000 degrees Celsius. You can easily see and analyze target objects. With Fluke Connect, you can save and share data faster and easier. The most convenient way to manage and wirelessly transfer infrared images to your smart device. Now, experience the most detailed images ever. That tiny temperature spike in a transformer or PCB board? Now seen. This is a new level of infrared performance from Fluk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플루크 김기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TIX640, 660 그리고 TIX1000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시리즈로 나와 있고요. 플루크에서 자신있게 소개하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모델은 열화상 카메라에서 흔치 않은 HD급 열화상 카메라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플루크 본사가 시애틀에 있는데요. 플루크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시애틀의 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은 3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 모델 TIX640하고 TIX660 모델은 디텍터가 640 곱하기 480 이고요. 그리고 TIX1000 모델은 1024 곱하기 768 픽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공간 해상도는 얼마나 작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TIX640, 660, 즉 디텍터 640 곱하기 480 모델은 0.8 mRad, 그리고 TIX는 0.6 mRad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20에 240 픽셀에 화각 24 곱하기 17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1.31 mRad인 것에 비해서 TIX는 화각이 30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0.8 mRad의 굉장히 선명한 공간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IX1000 모델은 0.6 mRad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크기를 측정하실 수 있는지 열화상 카메라 사양을 볼 줄 아신다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 감도는 얼마나 세밀한 온도를 보실 수 있는 분해능을 의미하는데요. 640, 660 모델은 0.03도의 온도차까지 감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범위도 확장돼서 기본 1200도의 측정 범위를 자랑하고요. TIX660 1000 모델은 200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320 곱하기 240
픽셀, 기존 카메라 대비 10배 선명한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TIX 첫 모델은 1024 곱하기 768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80만 픽셀이고요.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기본 모드에 대비해서 4배 더 큰 해상도, 최대 300메가픽셀 HD급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안전한 거리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촬영을 하셔서 선명하고 충분한 열화상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에서 중요한 초점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수동 그리고 오토포커스, 거기에 플루크가 자랑하는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탑재되었고요. 에버샤프 다초점 이미지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렌즈 옵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열화상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산업 유지 보수에 굉장히 적합한 카메라인데요. 다양한 초점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정초점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장시간 데이터를 측정해 보고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PM 또는 PDM 작업에 굉장히 유용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설비들이 많은 오일 앤 가스 쪽, 석유화학 공장 쪽에서도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넓은 큰 설비들을 한 번에 촬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세한 부분을 측정하실 수 있는 뛰어난 공간 분해능이 오일 앤 가스에서 활용성이 더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들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열화상 유틸리티 설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고압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근접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픽셀이 높은 카메라를 사용하셔야만 원거리에서 쉽게 측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TIX 640, 660 그리고 첫 모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쪽에 적합한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R&D는 미세한 소자 그리고 작은 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자들을 측정해서 발열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효율을 측정하시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TIX 시리즈에는 높은 해상도와 다양한 렌즈 옵션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TIX 640, 660, 1000이 자랑하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점 방식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점은 열화상 카메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용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들은 수동 포커스를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손쉽게 초점을 잡으실 수 있는데 비해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대부분 열화상 카메라는 요즘 오토포커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버튼 하나만 이용해서 정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은 대상이 어떤 밑에 보이는 철조망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대상을 한 번에 초점을 맞추기엔 굉장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루크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방식을 탑재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상에 레이저를 발사를 하시고요. 그 레이저에 의해서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대상에 따라 초점이 맞아지기 때문에 레이저만 제대로 위치를 하시게 되면 정확한 초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버샤프 다초점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비들은 동일한 거리에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다양한 거리의 이미지를 촬영을 한 뒤에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거리의 이미지를 동시에 동일한 초점으로 정초점 이미지로 합성합니다. 그래서 에버샤프는 다초점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리에 있는 설비들을 한 번에 촬영하신다면 에버샤프 다초점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럼 초점에 이어서요, 렌즈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적외선 검사 수행 시 타워나 장비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거나 장거리에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위험한 고압 설비나 아니면 고온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힘들거나 또는 부품 수준의 PCB 보드의 비정상적인 온도를 확인해야 될 경우, 마지막으로 고품질 이미지가 있으면은 작성하는 보고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 해상도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렌즈 옵션을 적합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플루크 TIX640, 660, 1000 모델은 이와 같이 다양한 렌즈 옵션을 제공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광각 렌즈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2배,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4배, 5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들을 측정하시게 된다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설비 같은 경우에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2배 또는 4배 망원 렌즈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망원 렌즈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디지털 줌 기능을 이용한 것보다 이 렌즈는 광학 줌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보이던 부분까지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렌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렌즈라고 해서 접사 렌즈가 있는데요. R&D 소자들을 측정하실 때는 굉장히 근거리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접사 렌즈가 필요합니다. 0.2배, 0.5배 정도의 접사 렌즈를 사용하신다면은 고객이 원하는 미세한 부분까지 손쉽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설비를, 어떤 크기를, 그리고 어느 거리에서 측정할지가 결정이 된다면은 그거에 따른 렌즈를 올바르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위에 보시면은 광각, 초광각 렌즈는 최대 135도의 화각을 한 번에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렌즈가 32도인 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넓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도 화각이 32도에서 8.1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4배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접사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640, 480 모델의 접사 렌즈를 사용하신다면은 최대 47 마이크로미터의 크기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24 곱하기 768 모델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TIX 1000이겠죠. 그렇다면 32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렌즈 옵션을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신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주요 기능들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슈퍼 레졸루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가 320 픽셀인지 640 픽셀인지 1024 픽셀인지에 관계없이 카메라의 미세한 떨림 또는 손의 떨림에 의해서 픽셀을 4배까지 향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640 카메라를 이용하신다면은 1024의 픽셀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320 곱하기 240의 카메라를 이용하신다면은 640 곱하기 480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가 사용을 했을 경우고요. 오른쪽 이미지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모서리 쪽을 보시면은 노이즈 때문에 잔상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보실 수 있고요. 왼쪽은 그 노이즈 부분을 이 픽셀이 커버를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현상을 얻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깨끗해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그 부분의 온도를 더 픽셀을 4배 증대시켜서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 온도값과 동일한 온도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장비 설명을 통해서 후에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열화상 카메라 신제품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도심의 열 배관 쪽에 누수 쪽을 보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빌딩 쪽에 단열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에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화각 그리고 미세한 열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뛰어난 열 감도가 필요합니다. 왼쪽 아래처럼 PCB 보드는 미세한 소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픽셀 그리고 접사 렌즈가 항상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유틸리티 설비들의 접속 개소의 발열은 굉장히 원거리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픽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더 확대해서 측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이게 오일앤가스 설비처럼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해서 전체적인 설비 관리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원거리에서 한 번에 촬영하시려면 넓은 곳을 측정할 수 있는 광각 아니면 화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픽셀로 미세한 부분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마지막은 쪽도 마찬가지로 플루크 본사가 있는 시애틀의 전경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쪽에 굉장히 멀리 약 50m,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페리오도 선명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대관람차의 이미지도 선명하게 촬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TIX1000을 이용해서 촬영한 이미지고요. 슈퍼 레졸루션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플루크 TIX640, 660, 1000 모델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고객이 원하시는 R&D, PDM,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 등 원하시는 분야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렌즈 옵션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 TIX640, 660, 1000 모델의 기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델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TIX660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일단 5.6인치의 디스플레이로 넓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80도 돌아가는 렌즈로 어느 부분이든지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D 쪽을 위해서 이 돌아가는 렌즈는 이런 식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야외 유틸리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이걸 닫은 순간 뷰파인더가 동작을 하고요. 이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설비에 대한 온도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확인 가능한 스마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빠른 기능 키를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작동은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화면처럼 지금 PC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서 지금 중요한 게 레벨하고 스팬을 얼만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냐입니다. 물론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레벨하고 스팬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는 레벨하고 스팬을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버튼만 이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의 온도만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그리고 키보드 위쪽에 지금 발열이 나고 있는 것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보통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사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요. 예, 디지털 카메라가 같이 촬영이 돼야지 어디를 측정하는지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TIX660, 1000 모델 그리고 640 모델에는 동급의 가장 높은 픽셀인 8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줌 기능입니다. 다른 장비랑 틀리게 이 장비는 32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3.1배만 해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보이는데요. 32배 정도까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 키보드 자판 사이에 있는 부분까지 손쉽게 보실 수 있고요. 원거리에 있는 설비나 아니면은
근접해 있는 설비들을 이 줌 기능이 당겨 보신다면은 보지 못한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장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디오 저장 기능입니다. 비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품질 쪽에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빌딩을 진단하시는 전체적인 빌딩의 발열 상태를 보실 때 이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신다면은 더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장 버튼을 이용해서 비디오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녹화가 되고요. 이 영상은 바로 플레이 하셔가지고 화면에 저장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만큼 손쉽게 그리고 얼만큼 자세히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렉토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고요. 그리고 분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온도가 자동으로 추적하여 가지고 온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장비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온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측정값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원하시는 점 마커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키보드의 온도까지 보실 수 있고요. 온도는 이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 마커를 이용해서 이 디스플레이의 대각선의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각선의 온도의 평균 온도가 29.5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각 마커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 판넬의 전체적인 온도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크기를 설정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동작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사각형 내의 평균 온도가 32.2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는 장비 자체에서 온도 분석이 가능한 카메라이어야 합니다. 예. 측정값을 숙이고요. 이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온도 차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온도 차이라는 기능은 실제 지금 온도를 측정해서 이미지를 저장하고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시는 기능입니다. 한 기능을 켜게 되면요. 화면은 하얘집니다. 보시고 카메라를 살짝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고정된 이미지에서 얼만큼 온도가 변했는지 그 변화된 색깔만 보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발열이나 아니면 PCB 보드의 시간에 따른 품질 테스트를 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이 장비는 유틸리티 같은 원거리 측정하는 데도 굉장히 적합한 장비이기 때문에 GPS도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좌표를 그대로 이미지에 포함시켜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 기능입니다. 이 장비는 레이저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레이저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디스턴스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 1.22m라는 거리 측정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 초점,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을 이용하셔서 포커싱 하시면은 레이저로 거리를 계산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레이저 연속 초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PAF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카메라를 위치시키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초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속 레이저 포커스 기능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비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돼서 설정을 해가지고 전문가 한두 분이 세밀한 온도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여가지고요. 버튼 하나하나 이쪽에 보시면은 AT1, 2 버튼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버튼에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기능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설정한 이미지 그리고 내가 설정한 세팅을 저장을 하시고요. 다음에 내가 그 세팅을 그대로 불러와서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슈퍼 레졸루션 기능입니다. 이 슈퍼 레졸루션 기능은 이미지 향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픽셀이 320 픽셀을 촬영했을 때 640, 그리고 640 픽셀을 촬영했을 때 1280의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카메라로 4배 더 뛰어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일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해상도 강화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장비 자체 모터에 의해서 이 카메라가 떨리게 됩니다. 그 떨림에 의해서 픽셀의 빈 부분까지 다 커버해서 4배 뛰어난 그 화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DSR 기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서 촬영을 합니다. 유틸리티 설비들이 특히 그럴 텐데요.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 픽셀이 깨져가지고 실제 온도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DSR 기능이 손의 떨림을 느껴서 픽셀을 4배 더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거리에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발열이 측정이 안 되는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손쉽게 발열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SLR 기능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초점을 맞춘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TIX640, 660, 1000 모델은 측정하고 있는 대상을 얼마나 손쉽게 그리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미세한 온도까지 측정하실 수 있는지입니다.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옵션 렌즈 이용해서 원하시는 분야에 정확하게 적용시킨다면 효과적인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TIX640, 660, 1000 모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통신용 파워를 생산하고 있는 SP 일레맥이라는 회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통신용 설비에 들어가는 파워 소자나 설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R&D 설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설비의 품질이나 아니면은 PCB 보드의 발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그 설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어디를 측정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요, 지금 이쪽에 그 파워에 들어가는 정류기 PCB 보드가 있습니다. PCB 보드는 아시다시피 소자들이 굉장히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미세한 소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그 접사 렌즈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PCB 보드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CB 보드는 굉장히 작은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제품이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접사 렌즈가 옵션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뿌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점입니다. 초점이 안 맞았다는 것은 온도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초점을 가장 세밀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미세한 소자까지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디지털 줌이 보통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픽셀이 낮은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줌을 확대를 하더라도 이 미세한 소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비는 지금 고해상도 제품이기 때문에 미세한 소자를 줌 기능을 이용해서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줌을 2배 그리고 더해서 3배 그리고
4배까지 해서 더 미세한 소자 부품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최대 32배까지의 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빨간 게 뜨거운 거고 파란 게 차가운 거라는 것은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온도를 바로 보실 수 있는 게 고온하고 저온 마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길게 눌러가지고 켜주시기만 하면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 이 저항이 아니고 이 윗부분이었네요. 81.9도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이 고온, 저온 마커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 품질에서 사용하실 때 시간에 따라서 발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통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온도 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 기능을 켜주시고요. 그러면 하얀 화면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냉각 팬을 비춰서 냉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파란 부분이 실제 하얀 부분, 원래 온도에 비해서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신다면은 장기간에 촬영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래 화면에서 색깔이 바뀐 부분만 한 번에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뜨거운 부분하고 차가운 부분을 확인하셨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이 파란 부분의 온도, 그리고 이쪽에 트랜스나 코일의 온도도 각각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장비, 기본 장비, 휴대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온도 분석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 장비에는 전문가용 장비이기 때문에 온도 분석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측정값 기능을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점 마커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P1이라는 마커가 생겼고요. 이거를 지금 저항 쪽, 가장 뜨거운 부분인 저항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이 51.2도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 마커를 하나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트랜스 쪽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평균 온도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꺼져 있는데요. 다각 마커를 이용해서 이 화면의 현재 평균 온도를 손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마커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 다각형 마커 내에서 평균 온도가 지금 25.8도라는 것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문가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시면은 이 PC 보드에 있는 온도를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발열의 트렌드를 보시기 위해서 이 이미지, 순간적인 캡처가 아닌 온도가 발열되는 현상을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비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발열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장 기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비디오 버튼 누르시기만 하시면은 그리고 이 펜을 이용해서 냉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냉각 팬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영상은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온도도 내려가고 있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이 소자들이 어떤 발열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비디오 저장 기능입니다. 네, 이와 같이 그 플루크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인 TIX 시리즈에는 현장에서 온도 분석 기능, 그리고 작은 소자를 위한 픽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PCB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용 파워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통신용 파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상으로 지금 부하를 걸어가지고 가동을 시키면서 발열이 얼만큼 되는지, 장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내구성,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열화상 카메라가 발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파워 소자들이 병렬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적외선 이미지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는 게 팬들입니다. 팬들을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발열이 많이 나는 팬들이 있는데요. 이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부하가 더 많이 걸린다면은 그 팬이 더 빨리 돌아가지고 부하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팬에 비해서 부하가 내는 발열이 지금 더 크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이 더 부하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번과 3번이 그 동작이 더 다른 것보다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설비의 품질 테스트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픽셀이 좋은 TIX660 모델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변압기나 부싱 그리고 고압 설비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측정하는 것처럼 근거리에서 미세 소자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설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얼마나 멀리 있는 부품이 측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에는 연속 레이저 오토포커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철조망에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요. 얘는 연속 레이저 오토포커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설비로 살짝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은 초점이 안쪽으로 자동으로 포커싱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 안쪽에 있는 포커싱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원거리에 있는 설비가 얼마나 잘 측정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해상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도 이 케이블이 되게 선명하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접촉 개소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상도는 줌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줌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그 멀리에 있던 접속 개소가 원거리에 있는 설비가 이렇게 크게 측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고 그리고 위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경우에 고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아시다시피 고해상도 제품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셨던 TIX560, 320, 240 픽셀의 열화상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사용하셔서 촬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거리에 있는 설비를 손쉽게 측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 과장의 TIX640, 660, 1000 모델의 기능 및 제품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그 신제품 열화상 카메라 TIX520, 560의 기능 및 제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품 개요입니다. 기존에 저희 제품 중에 TI50, 55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IX520, 560은 그 제품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크린이 크다는 점, 그리고 줌이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두 가지 특징을 고스란히 전부 다 가지고 온 제품이 TIX520, 560입니다. 따라서 LCD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5.7인치이고요. 그리고 TIX55에서는 터치가 아니었는데 이 제품부터는 정면식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180도 이상 회전 가능한 회전식 렌즈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렌즈와 그 버튼이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낮은 부분이라던가 높은 부분에 좀 보기 힘든 부분을 좀 렌즈를 회전시켜서 좀 더 편리하게 정확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 해상도는 320, 240으로
저희 제품 중에 TI400 모델과 같은 해상도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TI400이랑 다르게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TIX640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320, 240의 해상도를 가로 세로 2배씩 4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슈퍼 레졸루션 기능입니다. 그리고 TI400과 마찬가지로 레이저 샤프 자동 초점 시스템이 TIX 520, 560에도 같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리 측정도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은 이미지 샤프닝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고온의 물체를 찍을 때 그 고온 부분을 좀 더 붉게, 좀 더 하얗게 표현을 해서 좀 더 뛰어난 그리고 선명하게 화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미지 샤프닝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필터 모드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다시 스펙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열 감도가 TIX 520, 560이 있는데 필터 모드를 사용하면 좀 더 낮은 열 감도로 좀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 퓨전은 저희 제품 중에 전반적으로 제일 큰 특징은 IR 퓨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TIX 560 같은 경우에는 연속 오토 블렌드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로우, 미드, 하이 그래가지고 이제 투명도를 딱 세 가지로만 정할 수가 있는데 TIX 560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 이미지부터 열화상 이미지까지 투명도를 자유자재로 사용자 편의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I400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와이파이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노트북과 연동해서 무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제품 세부 스펙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IX 520과 560으로 나눠져 있고요. 둘 다 해상도는 마찬가지로 320, 240이고요. 온도 측정 범위가 TIX 520은 850도, TIX 560이 1200도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IFV, 공간 분해능은 둘 다 마찬가지 1.31mm 라디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졸루션 기능은 둘 다 똑같이 가능하지만 TIX 520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PC로 옮겨서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TIX 560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도 가능하고 카메라 자체적으로도 슈퍼 레졸루션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샤프닝 기능은 TIX 560만 해당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은 두 장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두 장비 모두 5.7인치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요. 그 IR 퓨전은 TIX 52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토 블렌드가 되기는 하지만 뭐 로우, 미드, 하이 이 세 가지 투명도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TIX 560 같은 경우에는 연속 오토 블렌드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이미지부터 열화상 이미지까지 왼쪽 오른쪽으로 투명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감도는 TIX 520이 50 그리고 TIX 560이 45mK 켈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터 모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 감도를 조금 더 낮춰서 좀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TIX 520과 560 각각 40, 30mK 켈빈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비 모두 줌이 가능한데요. TIX 520 같은 경우에는 2배, 4배 그리고 TIX 560 같은 경우에는 2배, 4배, 8배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배, 4배, 8배면 뭐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다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줌 버튼이 있는데 줌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2배, 4배, 8배, 다시 1배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 제어도 TIX 520은 안 되고요. TIX 560부터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 이어서 그 사양별로 각각의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TIX 520, 560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이 크다는 건데요. 가장 큰 LCD 터치 스크린, 그래서 눈에 필요 없이 밝고 세밀한 이미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TI 200, 300, 400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약 150% 더 큰 이미지를 전달해서 5.7인치로 감도 좋은 LCD 터치 스크린을 탑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은 180도로 회전이 가능한 회전식 렌즈라는 건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는 1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한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식 렌즈로 상하, 좌우 어디든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그 렌즈 부분을 180도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지금 사용자가 지금 TIX 520, 560을 가지고 지금 사용 중인데, 저렇게 높은 곳을 볼 때는 왼쪽에 렌즈 부분을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맞춰서 더 편하게 찍을 수도 있고, 아니 낮은 부분을 찍을 때도 LCD를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레졸루션 기능인데요. 그 앞서서 TIX 640 설명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뭐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슈퍼 레졸루션 기능은 이제 센싱 부분을 4단계로 움직여서 이제 공백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4배 증가된 이미지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한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 얇은 부분 쪽이 약간 좀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깨지기도 하고, 선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죠. 그리고 온도도 지금 일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슈퍼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지금 해상도가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선도 일자로 쭉 곱게 뻗어나오고 있고, 온도도 균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뭐 온도를 측정하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 전일 때는 좀 이렇게 온도가 정확하지가 않겠죠.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를 높여서 찍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온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자동 초점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저희 TI 200, 300, 400에도 들어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레이저 샤프 오토포커스, 저희 플루크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으로 기본 장착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대상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밑에 디스턴스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저로 쐈다가 이제 버튼을 떼면 이제 레이저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요. 밑에 이렇게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원하시는 제품의 레이저를 향하게 하시고 그 레이저 버튼을 떼시면 거기에 맞춰서 초점이 자동으로 잡히는 기능이 레이저 샤프 오토포커스 기능입니다. 다음은 560에만 들어있는 기능이고요. 이미지 샤프닝이라는 기능입니다. 한 장의 열화상에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을 해서 고온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왼쪽은 이미지 샤프닝 기능을 껐을 때고요. 오른쪽은 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중앙 부분이 제일 이 사진에서 고온 부분인데, 지금 켰을 때와 껐을 때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그래서 이미지 샤프닝 기능을 키면 이 고온 부분이 좀 더 부각도 되고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지점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사진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TIX 520, 560 발표를 마치고요. 장비를 실제로 보시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장소를 옮겨서 지금 변전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발표는 640, 660, 1000 시리즈를 발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맡은 제품은 TIX 520, 56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제품인 TI 5055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품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TI 400에 있는 기능들을 TI 50, 55에 추가를 시켜서 좀 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면이 5.7인치로 화면이 상당히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사와는 다르게 제품이 1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장소에서 아래를 찍을 때 좀 더 편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PPT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레졸루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해상도가 320, 240이지만 640, 480으로 해상도를 4배를 더 높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샤프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온의 제품을 찍을 때 그 고온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화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모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이즈를 줄이고 좀 더 선명하게 화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버튼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TI400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I400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만 있었죠. 그래서 이 방향키라던가 이 펑션 버튼들만 있었는데 TIX 520, 560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기능들이 여기 밑에 단축키가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 오토 기능이라던가
뭐 IR 퓨전, 메모리, 줌 이런 기능들이 밖으로 꺼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만큼 좀 더 편하게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변전소에서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장비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 샤프닝, 뭐 레이저 오토포커스 등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찍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변전함을 한번 찍어볼 텐데요. 지금 제품을 보시면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초점이 포커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TI400이랑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왼손에 있는 레이저 버튼을 누르면 앞에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보고자 하시는 부분에 레이저를 대시고 손을 떼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초점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한 화면에 담고 싶으시면 지금 이 장비에는 지금 광각 렌즈랑 망원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광각 렌즈를 한번 다시 껴서 한번 한 화면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내려와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높음 낮음 기능이 있어서 오른쪽 부분이 지금 제일 고온이기 때문에 높음 커서가 오른쪽에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게 18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몸이 이렇게 목을 움직인다거나 몸을 움직일 필요 없이 이 렌즈만 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네,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화면은 보기 편한 자세, 그리고 오른쪽에 렌즈가 있기 때문에 렌즈로 아래쪽까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한번 사진을 캡처를 해볼 텐데요. 지금 레이저로 다시 한번 초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저를 찍으면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레이저 포커스뿐만 아니고 지금 거리 측정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레이저로 쏜 거리가 지금 1.17m라고 밑에 화면에 표시가 되시죠. 이 부분을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서 캡처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되시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캡처 누르면 지금 향상 중이라고 뜨면서 지금 해상도를 높이고 있는 네,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약 한 5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은 좀 티가 안 나실 텐데 이거를 이제 뽑아서 PC로 확인을 하면 이제 해상도가 좀 더 좋아졌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샤프닝도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샤프닝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캡처를 하면 마찬가지로 슈퍼 레졸루션 같이 한 약 5초 정도 시간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되면 지금 역시나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PC로 사진을 뽑았을 때 좀 고운 부분은 좀 더 밝게 표시가 됨으로써 좀 더 화면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한 화면에 담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옵션인 지금 광각 렌즈를 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광각 렌즈인데요. 이걸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렌즈를 앞에 적외선 쪽에다가 부착만 하시면 바로 광각 렌즈를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아까는 이게 한 화면에서 담기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광각 렌즈를 끼면 지금 한 화면에 담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협성공할 때는 광각렌즈, 그리고 멀리 있는 거를 좀 땡겨서 크게 보고 싶다 할 때는 망원렌즈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셔서 꽂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장소를 옮겨서 지금 외부에 있는 변압기와 부싱 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싱이 좀 먼 거리에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을 좀 크게 보시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비는 광각렌즈랑 망원렌즈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망원렌즈를 부착시키면 좀 더 멀리 있는 물체도 좀 더 가까이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망원렌즈를 껴서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변압기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제품 광고에서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이용을 하면 이 철조망 뒤에 있는 부분을 레이저로 초점을 맞추면 앞에 철조망 부분은 좀 뿌옇게 되고요. 뒤에 있는 변압기 쪽이 확실히 초점이 맞춰져서 좀 더 정확한 온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저 뒤쪽에 있는 부분에 맞추고요. 떼면 지금 뭐 카메라로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철조망 쪽은 약간 뿌옇게 되고 뒤에 있는 변압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한 화면에 보고 싶으시면 광각렌즈를 끼면 한 화면에 담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부싱 부분을 보시면 지금 온도 차이가 보시면 부싱이랑 부싱 뒤에 이제 벽이 있죠. 벽과 부싱 온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열화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노랗게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부싱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동 온도가 아니고 수동 온도로 조절을 하시면 이 부분만 좀 더 명확하게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시면 오토와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 온도, 수동 온도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 버튼이 수동으로 온도 변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거를 조절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온도 범위를 좀 바꾸시면 지금 아까보다 좀 이 부싱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온도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찍으시면 또 명확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망원렌즈를 껴서 저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망원렌즈인데요. 이 망원렌즈도 아까 광각렌즈와 마찬가지로 앞에 그냥 부착만 하시고 바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합을 해보면 앞에 덮개를 빼고요. 앞에 맞춰서 결합하시고 돌리시면 네,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맞추시고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고 있죠.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도 이런 망원렌즈를 끼시면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정확한 온도와 좀 더 선명한 사진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 웹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세미나 한 내용으로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플루크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